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즉시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비상의총을 열고 오선의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 등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부가 오늘 이른바 쌍특검법, 내란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부로 이송이 돼서 이제 15일 내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시한이 좀 남아 있죠. 1일까지 이제 시한이 공포 시한이 남아 있긴 한데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즉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 쪽은 정치권에서 좀 이것과 관련해서 좀 해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무슨 협상의 대상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고 26일에 보고하고 27일에 표결을 하면 이제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한 총리가 아직도 총리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지 걱정스럽죠. 국무총리면 틀림이 없으나 대통령 유고 시에 그 직을 대신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란 지금 이 온 세계가 지금 경악한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헌정 질서를 문란시킬 정도가 아니고 유린해버리고 오늘 또 뭐 좀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심지어는 국회의장 공관까지 공관에까지 현역 군인들을 무장 군인들을 투입해서 아마 뭐 이 체포하기 위해서 보냈겠죠. 경호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13명이나 보냈죠. 예, 13명이나 뭐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런 상황에 지금 이게 여야에서 타협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고 또 이렇게까지 이 나라를 유린해버린 난도질해버린 이런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내란 현행범 아닙니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지금 현역 검찰이나 기타 공수처 다 하기 국민들이 신뢰받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더 신속하고 또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저하고 있다. 특히나 또 뭐 여야의 합의를 요구를 한다. 이것은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직무를 해태한 것이다. 또 아직까지도 이 상황에 대해서 위급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결국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역할을 내놔야죠. 그 역할에 그 직위를 수행할 수 없다면은 그냥 물러나면 됩니다. 홍 의원님 이렇게 되면 뭐 탄핵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건가요? 한덕수 대행이 그 정치권에다가 좀 해법을 좀 요구를 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지극히 권한 대행으로서 여야의 어떤 합의를 요구하는 건 지극히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아무리 탄핵 중독증이 지금 민주당이 걸려 있다도 과연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해서 저는 민주당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검경 수사가 거의 뭐 경쟁하듯이 지금 이제 그 인신을 구속을 지금 많은 어떤 사령관들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면서 이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상설 특검까지도 지금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특검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은 최소한 예를 들면 뭐 특검의 추천을 여야가 같이 한다든지 그리고 상설 특검을 추천을 할 때 일반 특검하고 같이 한다든지 그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상설 특검 했다가 통과시켰다가 그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또 다수 또 찬성을 또 했죠. 그런데 또 지금 현재 또 일반 특검을 그것도 특검했던 추천은 야당만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과연 특검을 통과시킬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뭐 일단은 뭐 손해볼 거 없다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지금 예. 특검을 추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 정말 그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을 만약에 탄핵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국무회의가 정지가 돼버립니다. 국정이 실질적으로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부총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은 지금 현재 그 국무회의 정족수가 이제 최소 정족수가 11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실상 국정이 마비가 되는 건데 예. 국회에 지금 이제 압도적인 다수당 민주당이 예.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건가?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것을 민주당도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일각에서 아직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거론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정부 여당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국무회의 위원 이제 여러 명을 이제 동시에 탄핵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어떤 의견 정족수를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전략도 이제 검토하고 있다. 뭐 그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연일에 이런 보도 나오는데 그 네.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네. 이렇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은 그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예. 이런 인식은 우리 국민들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간단 넉넉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정 질서가 유린당한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계엄 상황 같은 이 국회까지도 그냥 국회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예. 심지어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까지 체포하겠다. 네.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과 예. 국무위원들이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네. 그 자체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이다. 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고서는 예. 지금 이 시국을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으로서의 지금 아직도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느끼고 있다면은 이 특검을 가지고 이 내란죄를 특검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걸 정쟁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네. 그거밖에 아닌데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특검이 야당에서 추천권을 갖는다. 예. 그럼 박근혜 때 특검 때도 권성동 의원이 그때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지금 원내대표죠. 예. 그때도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당에서 특검을 추천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누가 신뢰를 하겠냐. 예. 라고 해서 당시에 민주당의 특검권을 야당에 줬거든요. 추천했죠. 임명권을 네. 줬죠. 네. 지금은 박근혜 때의 탄핵과 예. 지금 윤석열의 지금 탄핵이 예. 지금 탄핵 자체로서는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이건 내란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국정농단뿐만이 아니고 내란으로 연인한 이 탄핵인데 이거를 지금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저는 예.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말하자면 아직도 윤석열의 내각이다. 네. 이렇게 인식한다면은 이 내각이 무슨 우리 국민들이 예. 이 내각을 뭐 때문에 필요로 하겠습니까? 예. 지금 이거는 대통령과 지금 모든 부서들이 검경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예. 지금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빙산이 어느 정도까지 뿌리를 베고 있는지 이 내란에 준비를 지금 거의 1년 전부터 해왔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각각의 수사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 것이고 예. 신속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광범위하면은 일반 특검 갖고 안 되는 거야. 기간도 안 예. 되고 인원도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내란 특검 윤석열 내란 특검을 구성을 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수사를 하고 또 처리를 해야만이 예. 국민들도 신뢰할 수 알겠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좀 거부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지금 윤석열 거부하고 있는데, 예. 이 신속성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국가를 바로 빨리 예. 이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적인 정부 수립을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 예. 이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내각과 집권당이라고 한다면은 예. 내놔야죠. 결국은 뭐 이 좀 쌍특검법,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보고 시급하게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15명이 이제 국무위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의결 정족수가 11명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5명을 탄핵을 하면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이제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네. 뭐 저는 그렇게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민주당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국가 질서, 어떤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어떤 완전히 부정하는 정당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탄핵 걸리는 지금 장관이 지금 수없이 지금 많아가지고 업무가 각 부처별로 엄청나게 지금 이제 지장을 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정말 이렇게 줄 탄핵을 통해서 국무회의에 있던 그런 어떤 기능을 어떤 정지시키려고 하면은 국무회의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회의가 아니라 법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어떤 주요한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다 국무회의를 통과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국가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자체가 정말 정상적인 네, 어떤 정당이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결국은 뭐지? 추진 원칙가 3심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지금 내란을 확정한 것처럼 막 몰아붙이고 네. 있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예.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저는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예. 엄청난 어떤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한 말씀만 할 말씀 예. 한번 드리면요. 홍 의원님 지금 뭐 대단히 저는 상황 인식이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이에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한테 부여했죠. 예. 그러나 그 계엄령도 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침범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령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군인을 동원해서 지금 각 사법기관까지, 예. 헌법재판소까지, 심지어는 의장 공관까지, 예. 그다음에 여야 대표들까지 해서 예. 그 내란 수준으로 가서 지금 내란의 거의 현행 범위나 다름없는 예. 그런 인식들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고 이 상황을 지금 그 상황으로 네.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이지 예. 지금 뭐 그냥 다시 말하자면 박근혜 현재 탄핵과 상황이 다릅니다. 아니, 선생님 말씀하신 예. 저도 한마디 말씀하고 하겠습니다. 자꾸 현행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형법의 내란죄의 기본 요건은 결국은 두 가지 요건, 즉 국토 참전, 국헌을 문란을 목적으로 예.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예. 그게 과연 그 폭동인지 그런 목적인지 그것은 재판에서 판결되는 이걸 현행범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 뭐 군인들을 군대가 동원해서 국회를 유린해버린 것 군대가 이제 자체가 국회에 들어오니까 헌정질서 유린입니다. 요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총리 같은 경우, 총리 대행이니까.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은 3분의 2, 200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반수, 151석이 필요한데,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결 정족수 관련해서 이제 약간의 좀 여야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국회에서는 헌법에, 뭐 우리 과반이면 된다고 헌법에 그럴 것 같고, 예.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법에도 어디에도 권한 대행은 그 직을 대행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이지 예. 그 직을 대체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 헌법직이 아닙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대법원장도 그렇고, 국회의장도 그렇고, 감사원장, 예. 다 헌법직들입니다. 유고가 지금 발생된 거거든요. 예. 유고가 발생돼 있기 때문에 가장 소극적으로 그 직을 유지해서 현재 현행 질서들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반수면 된다? 과반수 정족수 문제를 대통령으로 격상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 어떤 기관에도 심지어는 일반 사기업들의 대표의 권한 대행도 대표를 일시 유고시에 아직 이사회라든지 총회 치르지 못한 가운데 대신 업무를 대행해 주라는 것이지 그 직을 대신해라는 건 아니거든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민주당에 좀 힘을 좀 실어준 지금 헌법학계 다수설은 약간의 설이 다릅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이거를 이제 총리로 볼 거냐 권한 대행으로 볼 것이냐는데 결국은 총리가 아닌 권한 대행이라면은 총리와 똑같은 그 과반수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달리를 해야 된다. 근데 달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약간 설이 나누어지냐면은 대통령과 같은 3분의 2가 필요하다는 설도 있지만 또 여기 권한 대행의 어떤 업무에 따라서 업무의 어떤 구체성을 따라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이런 어떤 업무 때문에 탄핵의 어떤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면 대통령 그리고 총리로서 어떤 임무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그 총리의 어떤 그 탄핵 어떤 재적 과반수가 필요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어떤 통설입니다. 그런 걸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깡그리 지금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아니요 잠깐만요. 이건 직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지금 탄핵을 하는데 그 직을 박탈하는 경우거든요. 마찬가지로 창설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를 그 직을 대신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임기나 그 직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그것은 부여하고 있지 않죠.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죠.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 탄핵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와 관련한 이제 법적인 어떤 그 논란은 계속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비상의총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오선에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추가적인 절차가 있어서 아직은 지명 내지는 내정 상태인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윤 대통령하고 45년 직이고 서울대 법대 7779학번 선후배 지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투톱 체제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도로 또 친윤당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의원 지명 그 배경은 무엇이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 여권 쪽에서 지금 심각한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는 거 아니겠냐. 여러 가지 노력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외부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도에 의하면은 거의 나오지 않고 그 내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 인물난들이 그렇게 허덕인 거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는데 그 중에서 무난하다고 하면은 권영세 의원 5선이고 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윤석열 때 초대 통일부 장관을 했었죠. 초대 통일부 장관. 여러 가지 이 경력이나 뭘로나 봐서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을 못할 건 없겠지만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친윤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찐윤이고 권영세 의원도 역시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우리 국민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의 국민의힘 당에서 이 상황을 얼마만큼 정말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상황 인식이 지금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정쟁의 이 또한 이 하나의 정쟁의 수단 장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국가와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당으로서 또는 이 당파적 우리 당에 살아야 한다라는 그 소화적 당파성에 지금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쉽죠. 혁신의 방점이 찍힌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비상시국에 좀 경륜이 있는 중진 의원이 맡아야 된다는 게 이제 당 내외에 좀 압도적인 여론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권영세 의원이 이제 내정됐는데 지금 당 상황이 뭐 친윤이다, 친하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도저히 지금 아니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그 집권 초기에 어떤 파워가 있을 때 뭐 대통령이지만 지금은 사실은 뭐 친윤이라는 이런 어떤 이미지 내지는 그런 게 당에서 지금 사실상 사라진 상황인 것이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권영세 의원의 어떤 경륜이라든지 특히 또 굉장히 또 포용력 있고 성품이 좀 온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비상시국의 어떤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내의 좋은 평가를 좀 받아서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지명 내지 내정이 되셨는데 예. 앞으로 참 넘어야 될 어떤 그런 어떤 파고가 많기 때문에 예. 비대위원장 되고서 대해서 참 아무래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합의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투톱 체제의 앞날 한번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